비욘세가 싱글 텍사스 홀덤으로 최초로 빌보드 핫 컨트리송 차트 1위를 차지한 흑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빌보드가 생긴 후 최초로 컨트리 차트와 R&B 힙합 차트 1위를 모두 차지한 첫 여성이 된 건데요. 비욘세의 새 앨범 르네상스 시리즈 액트 2 역시 컨트리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장르는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컨트리 음악의 커뮤니티 구성원은 보수적인 미국 남부의 백인 남성입니다. 흑인과 여성의 정체성으로 노래하는 비욘세와는 극단에 있는 커뮤니티죠. 비욘세는 왜 갑자기 컨트리라는 이질적인 커뮤니티에 뛰어들려고 하는 걸까요? 비욘세는 지난 2월 11일 슈퍼볼의 버라이즌 광고를 통해 새 음반의 발표를 알렸습니다. 이후 음원 서비스를 통해 선행 싱글 텍사스 홀덤과 16캐리지스를 발표했고요. 버라이즌의 광고에는 Broke the internet again.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컨트리 라디오 방송국 KYKC에서 텍사스 홀덤을 틀길 거부한 겁니다. 우리는 컨트리 음악 방송국이기 때문에 비욘세의 노래를 틀지 않습니다라고요. 곡을 신청한 이는 비욘세 팬그룹을 태그해 거부당한 스크린샷을 트위터에 올렸고 해시태그 비욘세이즈 컨트리가 트위터를 도배했습니다. 팬들은 수백 통의 이메일과 전화로 항의했고요. 결국 자신들은 비욘세의 신곡이 컨트리인 줄 몰랐다는 해명과 함께 텍사스 홀덤을 KYKC 방송국에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욘세의 열광적인 팬은 그 전부터 새 앨범이 컨트리일 거라 예상했어요. 2024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비욘세의 복장이 카우보이 모자와 퍼렐 윌리엄스가 디자인한 루이비통의 웨스턴 패션이었거든요. 3부작으로 예정된 르네상스의 아트워크에서도 카우보이 모자는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비욘세가 컨트리를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7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는 슈가랜드와 함께 이러플레이서블을 컨트리로 편곡해 불렀고요. 2016년에 발표한 레모네이드에서도 컨트리 트랙 데드레센스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노래로 그는 직시칙스와 함께 CMA 어워드 무대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당시 컨트리 팬은 이 무대에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래미 역시 이 곡을 컨트리 부문에 노미네이트하는 걸 거부했고요. 이외에도 비욘세는 2021년 아디다스와 함께 로데오 의류 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거친 말을 배정받아야 했던 흑인 카우보이 역사에서 영감받았다고 해요. 비욘세는 대체 왜 이렇게 컨트리 문화에 집착하는 걸까요? 비욘세의 출신을 보면 컨트리 사랑이 이해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는 카우보이의 고향 텍사스 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컨트리 음악을 들었고요. 매년 가족과 함께 카우보이 의상을 입고 로데오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 사이 로데오 이벤트에서 4번이나 공연했고요. 디첼라라는 표현을 들을 만큼 많은 화제를 모은 2018년 코첼라 공연에서도 비욘세는 남부 흑인 문화를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비욘세 정도의 진정성이면 흑인 여성이지만 컨트리를 불러도 되겠네요. 우리 그에게 컨트리 하이패스를 줍시다. 쾅쾅쾅 이러면 되는 걸까요? 비욘세가 컨트리를 부르는 이유는 컨트리 커뮤니티에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흑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네? 컨트리의 흑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컨트리는 흑인 음악에서 탄생했습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퀸 에스터는 테드를 통해 아예 컨트리가 흑인 음악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미국 대중음악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미국 대중음악의 탄생을 19세기 중반 유행한 민스트럴 쇼로 봅니다. 민스트럴 쇼는 백인이 흑인처럼 분장하고 흑인의 음악과 춤을 모사하는 공연입니다. 이때 쓰인 악기가 바로 아프리카에서 온 벤조인데요. 벤조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연주와 표현은 이후 컨트리 음악의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20세기 초반 미국 대중음악계를 사로잡은 블루스 역시 컨트리의 자양분이 됐습니다. 여기에 재즈, 포크, 영국, 독일, 멕시코 민요 등이 혼합돼 탄생한 음악이 바로 컨트리입니다. 컨트리가 백인 음악으로 자리 잡은 결정적인 이유는 1920년대 음반업계의 인종분리 전략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케팅을 위해 남부 지역에서 흑인이 하는 음악을 인종음악이라고 칭했습니다. 백인 음악은 촌뜨기란 의미를 가진 힐빌리 또는 올드타임이라 불렸고요. 모두 스타일과 관계없이 분리된 채 제작되고 소비됐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시대에 열렸죠. 당시 라디오 회사를 소유하고 있던 백인은 인종음악 대신 힐빌리를 틀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힐빌리는 경멸적인 의미 때문에 컨트리 음악이란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컨트리는 백인 음악으로 소비됐습니다. 1962년 발매된 레이 찰스의 모던 사운즈 인 컨트리 앤 웨스턴 뮤직은 이러한 구도에 균열을 낸 작품 중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상업적으로도 비평적으로도 크게 성공했고요. 백인들도 레이 첼스의 음악에 환호했어요.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일 뿐 차별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컨트리 뮤직 명예의 전당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컨트리 음악 스타는 대부분 백인이 차지했습니다. 레이 첼스는 2022년이 되고 나서야 여기에 이름이 올랐고요. 로츠록 밴드 후트 앤 더 블러피쉬 출신의 컨트리 가수 다리우스 러커 역시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지지한 후 자신이 받은 차별을 고백했습니다. 컨트리 트랩 릴라스 X의 올드타운 로드는 빌보드 핫 컨트리송 차트에서 삭제되었죠. 음악이 컨트리가 아니라는 이유였지만 인종차별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따라다녔습니다. Take my horse to the hotel room. I'm gonna ride to North Country winners keep a getting me down. Lost my money playing. You said goodbye. Oh, I want you. 21세기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자면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9.11 테러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이날 이후 미국인은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컨트리를 찾았어요. 2015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테드 크루즈 역시 록 대신 컨트리를 듣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데릴 월리의 해부의 포 같은 것은 애국을 노래하는 컨트리가 미국인의 큰 사랑을 받기도 했고요. 한편으로 이는 컨트리 커뮤니티가 급격하게 보수화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컨트리 공연장에서 인종차별의 상징인 남부동맹 깃발을 흔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딕시 칙스는 조지 부시와 이라크 전쟁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 라디오에서 노래가 금지됐고요. 한편 2010년은 정치적 올바름, 일명 PC의 시대였습니다. SNS를 통해 주류 매체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했고요. 소수자와 정체성 정치가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백인 서사를 주로 그리던 디즈니 역시 이를 받아들여 작품을 연이어 내놨고요. 하지만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돌아가죠. 이들이 자유로운 표현을 검열하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 이 또한 늘어났습니다. 둘의 충돌은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극에 달하는데요. 그는 화합보다 갈등을 조장해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된 후에도 꾸준히 이를 이용했습니다. 이제 갈등은 21세기를 대표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여성과 남성, 좌파와 우파, 민주당과 공화당, 창과 방패의 싸움이 연일 이어졌어요. 그리고 컨트리는 여전히 보수를 대변하는 음악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모건 올렌이 에너드를 뱉었음에도 캔슬되기보다 더 큰 지지를 받으며 컨트리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고요. 현재 컨트리는 가장 정치적인 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죠. 바로 이 순간 비욘세는 컨트리 앨범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비욘세의 르네상스 시리즈는 흑인 문화에 뿌리를 둔 음악을 조명하고 재해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앨범 르네상스 액트 1은 흑인 음악 중 댄스 음악, 디스코와 하우스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액트 2에서는 그간 백인 음악으로 알려진 컨트리를 부릅니다. 비욘세처럼 영향력 있는 팝스타가 컨트리도 흑인 음악이었어 라고 하는 건 파급력이 꽤 클 겁니다. 실제로 비욘세가 두 싱글을 발표한 후 레이나 로버츠, 미시 팔머, 테너 아델, 케이 미셸 등 흑인 여성 컨트리 음악가의 스트리밍 수가 275%나 증가했어요. 참고로 비욘세 이전 컨트리 차트에 노래를 올린 흑인 여성은 6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중 20위 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플뮤직 라디오 3개의 채널 중 한 채널이 컨트리 채널일 만큼 컨트리는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입니다. 비욘세가 컨트리를 부르는 건 컨트리가 흑인 음악임을 알리는 것 외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컨트리가 백인 우파를 결집하고 선전의 도구로 쓰일 수 없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컨트리 음악계는 정치 때문에 두 갈래로 나뉘고 있기도 한데요. 포스트 말론이나 라나델레이 역시 컨트리 음악을 할 거라 밝혔습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의 참여는 컨트리가 가진 정치적 상징성을 희석시킬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컨트리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컨트리가 백인만의 음악이 된 것, 컨트리가 보수적인 정치색을 띠게 된 것, 모두 컨트리라는 음악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컨트리 음악의 데모 돌리 파트는 비욘세의 텍사스 홀덤을 듣고 환상적이고 아름답다고 평했습니다. 끊어진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야 비로소 컨트리는 인종음악과 힐빌리가 나뉘었던 시기 이전으로 돌아가 음악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비욘세의 컨트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세요. There's a tornado in my city. 지금까지 여러분의 음악 친구 핫투리의 하바쿡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핫투리에서 팝음악을 다뤄봤는데 어땠나요?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로 표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핫투리! 예전에 회원상가에서 바이닐을 디깅할 때 일인데요. 제가 그때 소울 펑크 음악을 좋아해서요. 70년대 발표된 흑인 얼굴이 커버인 바이닐만 샀거든요. 흑인 음악 듣는 형들이 이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렇게 산 바이닐 중 하나를 집에 와서 플레이했는데 컨트리였어요. 그때는 컨트리의 역사를 제대로 모를 때라 흑인이 컨트리를 한다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욘세 이후로는 더 이상 저 같은 사람은 생기지 않겠죠.